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주말에 비 오는 지역이 많다고 해서 또 걱정이 되고 있는데 폭우에 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지금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번 호우로 농작물 침수, 또 낙과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이 34,500여 헥타르, 또 폐사한 오리나 닭 등 가축은 82만 5천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즉 채소, 과일, 육류 등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폭우 직격탄을 맞은 일부 채소류는 벌써부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사에 지금 그래픽으로 실려 있는데 적상추 보니까 100g에 100.3%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100%가 넘었으니까 2배가 넘게 뛴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한 달 전과 가격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시금치도 83% 정도, 배추가 70% 정도, 또 오이도 34% 정도 오르는 등 가격 상승세는 이미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장마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또 9월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밥상 물가 불안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또 수급 안전 방안 등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비축 물량을 방출하거나 혹은 가격이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고깃집에 가서 상추 더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예. 그런 지금 가격 상승률인데 오늘 경제장관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텔레그램 보안 업데이트 누르지 마세요. 지금 텔레그램 관련 해킹 피해가 확산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네. 텔레그램 사용자분들은 특히나 주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사진을 보시죠. 이게 해커들이 보낸 사칭 메시지인데요. 예.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면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telegram.org라는 주소에서 여기서 알파벳 O가 아닌 숫자 0이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정보를 탈취한 해커들, 해당 계정 지인들에게 또다시 피싱 메시지를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수법이 보안 업데이트 사칭 메시지뿐이 아니라고요. 또 다른 수법이 있죠? 맞습니다. 네. 모바일 청첩장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러한 주소를 활용하거나 또는 택배 배송, 식당이나 숙박 예약 안내처럼 속여서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해킹을 당한 이용자들은 로그인을 하지 못해서 계정을 찾지 못하거나 또 삭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일일이 지인들에게 해킹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는 텔레그램을 자주 이용하는 정치권과 또 공무원들까지 확산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이 다른 메시지보다 보안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알려진 점이 이용자들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만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킹 피해를 당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제가 링크 클릭을 해야 될 것도 안 해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링크가 왔을 때 한 번 더 좀 의심을 해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118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기사의 오른쪽 위에 있는데요. 국민연금 부촌 1, 2위가 강남 3구가 아니다. 오, 의외인데요. 그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순위가 나왔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인 지난 3월 국민연금 통계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순위를 보면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지만 울산 동구가 88만 5,126원으로 1위, 울산 북구가 81만 8,035원으로 2위, 또 경기 과천이 79만 3,629원으로 3위였습니다. 강남은 몇 위일까요? 78만 8,518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아래 위로 좀 쭉 보면 서울 서초, 또 서울 송파가 10위권 안에 들어있고 울산은 동구, 북구뿐 아니라 남구, 중구도 모두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울산은 우리나라 최대 공업 도시이고 또 퇴직자들이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난 3월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641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평균 연금액 수령액을 보면 56만 3,193원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 평균 수준인 56만 원을 웃도는 곳은 25%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75%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서울만 따져보면요. 평균 60만 2,326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동네별로 연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수령액이 가장 적은 곳은 월 41만 원의 전남 완도로 집계됐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자, 지역 핫플 아니면 애물단지. 자, 요즘 뭐 지역 관광지에 모노레일 있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은데 있으면 또 타보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하는데 명함이 좀 엇갈리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각 지자체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모노레일 붐, 모노레일 전성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치된 모노레일들이 모두 다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핫플, 즉 인기리에 운영되는 곳을 보면 경남 함양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인당 15,000원만 내면 65분 동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약 7만 2천여 명이 이 모노레일을 이용했고 이용자들이 주위의 숙박시설이나 음식점도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게 함양군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곳은 이제 핫플의 사례고 그러면 애물단지가 된 곳은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안전성 그리고 수익성이 논란이 된 곳들이 많습니다. 울산 울주군 신불산 모노레일의 경우에는 개통 첫날 전기장치 이상으로 멈춰섰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5년 넘도록 운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남 통영시 욕지도 모노레일은 운행 2년을 맞이하던 쯤에 추락 사고가 났고요. 이에 또 철거와 재시공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재시공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국에 있는 65개 모노레일 중에 13개는 현재 멈춰선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모노레일은 법적 조건이 까다롭고 인건비 그리고 유지비에 최소 수십에서 수백억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노레일 붐이 일긴 했지만 잊을만 하면 이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봐도 안전하게 좀 운행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용인 푸씨, 푸바오의 사진이네요. 푸바오가 생일을 맞이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3살을 뜻하는 숫자 3 모형 보이시죠? 그리고 꽃과 대나무, 당근, 또 영양식 빵으로 꾸며진 생일 케이크, 그리고 푸바오의 모습이 이렇게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푸바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날 생일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바오의 팬들은 에버랜드역과 삼성역 등의 이 푸바오의 생일을 축하하는 영내 광고물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제 생일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지금 잔치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푸바오의 인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일본에까지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CCTV가 자사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생일 파티를 생중계했는데요. 한때 접속자가 무려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인기에 지난달 발언 논란 이후 좀 자제를 했던 행동을 자제했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에버랜드 현장을 찾아서 푸바오의 생일을 축하했고요. 또 중국 대사관도 판다 가족에 대한 한국의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방문객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푸바오가 삼국을 잇는 우호 사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것처럼 푸바오는 계약에 따라서 4살이 되기 전에 중국에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례적인 인기를 고려할 때 다음 달부터 시작될 반환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연장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좀 요즘 웃을 수 없는 소식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푸바오 덕분에 잠시나마 웃고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러줬으면 좋겠네요.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